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28일이죠. 제가 청주에 와서 이게 직접 참여해서 법회 한 지 딱 1년 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11월에 그 직지불교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법문을 하고 여기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그 중간에 그 청조 모임은 3월부터인가요? 이렇게 그 줌으로도 하고 밴드 라이브로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청주 모임은 그래 간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청주 도반님들이 참 열의가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요즘도 좀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 릴라 공부 모임이 이제 오픈 모임으로 전환이 되는 그 모임이 이제 청주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이 언제까지 어떻게 꾸준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롭게 시작한 이제 청주 오픈 공부 모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만나서 호흡하는 게 진짜 공부에는 자극이 되고, 또 궁금한 거를 직접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함도 좀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첫째 시간은 이제 지금 달마 혈맹론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거 교재로 해서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고, 아니면은 깊은 어떤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모셔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그 단풍잎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선명한 노란색이 그 보도블록 위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한 살 더 먹는구나. 아름답긴 하고 예쁘긴 한데 참 서글프구나. 막 이런 생각들. 특히나 이제 연세 드시면은 봄꽃이 그렇게 예쁘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꽃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를 상기시켜 준다고 해서 참 봄꽃이 서글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이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참 기억이 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지는 않은데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서글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 참 입장에 따라서 현상이 참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현상이야 그게 시간에 따라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2021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2021년 1월의 경험과 3월의 경험과 5월의 경험과 9월의 경험과 11월의 경험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그렇게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대화할 때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 대한 자기 경험도 똑같지가 않아요. 시공간이 똑같은 상황에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의 말을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분위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해석이나 어떤 이해 같은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같은 게 없지만 상황적으로도 누구한테도 이게 똑같은 현상적인 경험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의 이 경험은 아주 단순하지가 않고 이게 인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뭐 물리적으로 똑같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똑같은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식의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감도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능력이 뭐 더 훌륭하다고 해서 바르게 이해한다, 이런 차원이 없어요. 바르고 바르지 않고도 없어요. 그건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기준도 여기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기준이 있는데 하는 건 그걸 자기가 취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취해서 자기 기준이 된 것이지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분별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아니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은 정해진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거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현상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의 인연이.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경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난 이거야 라고 저 사람의 말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의도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 세계에서는 절대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집착할 수 있는 게 없고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이 무상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습관적으로 그걸 집착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에 부합되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를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는 그거예요. 다 그런 식의 갖고 있는 견해들, 지견들, 자기 관점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집착심 때문에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본래 면목은 뭐냐? 시간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현상이 똑같지 않더라도 똑같은 게 본래 면목이에요. 그게 이제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 하고 뭐 마음이라고 하고 본심이라고 하고 진심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든 상황이 달라지든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달라지지 않는 그 본래 마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체험적으로 자각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진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본바탕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게 진짜 나 자신의 그 본 모습인 거예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우리가 진짜 나라는 거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뭐 1살 때 나, 뭐 10살 때 나, 20살 때 나, 30살 때 나 이렇게 변하면 그건 내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여겨서 되게 집착하고 특히나 이 몸과 자기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라고 딱 오려내가지고 그걸 고집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설사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집착에 빠지더라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허망한 어떤 헛개비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뭐냐면 조금 우리가 갓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아니면은 뭐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걸어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볼 때나 느낄 때나 알 때나 똑같은 것. 뿐만 아니라 진짜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들어도 변함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것. 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찾을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나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딱 지금 현재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여기에서 일치하는 것. 틈이 없는 것. 지금 이 소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변함이 없는 것. 한 생각 일으킬 필요도 없는 것. 그게 생각을 할 때나 감정을 느낄 때나 사물을 볼 때나 소리가 드러날 때나 뭐 맛을 볼 때나 아니면 향이 느껴질 때나 똑같은 것. 근데 제가 표현하는 것들은 다 다른 것들이죠.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뭐 시간의 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모양으로는 다른데 여기에서 똑같은 거라면 그 모양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똑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볼 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느낄 때 그 느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 그 생각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것이 들을 때 그 들은 소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것이고 느낄 때 그 느낌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것과 이 자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지금 앉아 있는 것만 있지 않아. 이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간과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상이 드러날 때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드러날 때 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거와 소리가 드러날 때 변함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느껴질 때, 그 다음에 이거예요. 똑같은 게 우리가 걷고 가고 앉고 눕고 뭐 행주자 어묵동정 어떤 일이 일어나든 법문을 듣든 아니면 듣지 않든 일상생활을 하든 모양은 다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상은 뭐 누구한테도 똑같은 게 없는데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모양이 일어나서 모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일어나는 그 바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은 다 마음이 일어난 거거든요. 분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 오히려 그게 맞아요. 분별 이전 그러면 또 분별 이전이 뭐 있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분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 없는 이것이 깨어서 온갖 소리와 생각과 느낌과 뭐 어떤 사물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거죠. 요것이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변함없는 참모습인 것이. 이게 우리 선에서는 뭐 자성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본성 얘기도 하는데 이거와 모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양이 이거를 간과하고 다 모양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양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는. 그게 너무도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줄도 몰라요. 생각에 떨어지는, 감정에 떨어지고 느낌에 떨어지고 어떤 형태에 사로잡히고 있는 줄 몰라요. 너무 순식간에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법문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법문을 잘 알아듣는 게 법문을 잘 알아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이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경계가 아니다. 이거 분명 경계가 아니다. 경계는 좀 뭉뚱그려서 표현된 거죠.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변함없는 건데 그게 어떤 경험이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게 1년을 경험하는 거고 100년을 경험하는 건데 그게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뭐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하면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이 범주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이걸 좀 약간 간추려서 얘기하면 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은 그 모든 경험이 그냥 아니비설시인의의 경험인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아니면 생각하거나 느껴지거나 뭔가를 의도하거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강도로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마이크가 되고 죽비가 되고 책이 되고 꽃이 되고 카메라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뭐예요. 이게 마이크는 뭐요? 이거는 마이크는 어떤 보이는 거와 촉감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고 소리는 이런 소리와 어떤 이런 이거에 대한 뭐 이렇게 말 같은 경우는 소리와 의미가 어우러진 것이고 그렇죠? 조건들이 다양하죠.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소리로 드러나고 의미로 드러나는 말이든 아니면 이런 식의 딱딱한 촉감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형태와 색깔로 드러나는 것이든 이것이 일어나는 그 본 바탕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본 바탕은 똑같다는 거예요.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적인 게 뭐죠? 상징적인 거? 직지? 직지. 예전에 제가 청주에 왔을 때 그게 직지 탑인가요? 뭐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육거리 그쪽 무슨 백화점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었죠? 철당간. 지금도 있나요? 그거? 없나요? 모르겠어요. 철당간 보신 적 있으신 분? 거기 가셨던 분? 그 백화점 옛날에 그 백화점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네. 그 모양이 떠오릅니까? 철당간 안 떠오릅니까? 무슨 그 쇠로 된 뭐 같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철당간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철당간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이나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 일어나고 있고 그 직접 본 사람은 그 사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철당간은 거기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철당간이 거기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철당간이라는 이름과 이미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념도 떠오르고 있죠. 요것 대신에 자기 가족을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족도 철당간 대신에 가족도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 집도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철당간도 여기 있고 가족도 여기 있습니다. 오송역도 여기 있고 뭐 상당공원도 여기 있고 육거리도 여기 있고 본정통 요즘 본정통이라고 안 하나요? 해요. 요즘도. 그거 일본식 이름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본정통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와 여기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이 자리가 있죠. 여기 아무 생각이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철당간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별이. 그게 어떤 이미지의 형태로 이거는 소리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 가족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 누구누구다. 뭐 홍길동 그러면 여기서 홍길동 하고 이름과 소리와 이미지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일어나는 데서.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 몸 어디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 안이다 몸 밖이다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냥 들려요. 틈없이. 위아래 안팎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분별이 필요 없는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없다 이런 것도 망상이라. 위치가 없는 뭐 임재스님 위치 없는 참 사람이니 그것도 망상이라. 위치가 없는 것도 위치를 지어버린 거거든요. 위치가 있다 없다도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위치 지으려 하니까 위치 없는 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치 없다라는 위치도 지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분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것이다, 마음이다, 뭐 본래 면목이다 하는데 그것도 다 틀렸어요. 그것도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말도 분별하기 이전에 진짜 의심할 수 없는 이거. 그게 이것이 뭐 어떤 체험으로 다가오 큰 체험이 일어나서 그것이 와닿았든 그렇지 않든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드러났느냐가 체험의 전부예요. 어떤 경험적인 현상이 비일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체험의 증거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경계이기 때문에 없던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현상도 일어나기 이전 자리예요. 소리와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리와 이것이. 그래서 잘 한번 왜 안 통하냐? 지금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알려고 좀 하지 마시고 보려고 좀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심정은 알거든요. 막 눈이 빠지게 바라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너무 진지하면은 이게
딱 이게 대상에 확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있잖아요. 이게 딱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에서 이게 와닿기가 쉬운 게 뭐냐면 소리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을 집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죽비나 이런 사물들 같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상에 확 빠질 확률이 높은데 이제 소리는 이게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요. 성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드러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소리에서 소식이 온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향음 스님은 돌멩이가 기왓 조각에 부딪히는 소리에서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 누굴 부르는 그 소리에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이렇게 두드리는 데서 이 자리가 탁 와닿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랬죠. 이렇게 노트북 키보드 이렇게 타다닥 치는 소리에 맨날 들을 때는 그 자리 거기에서 내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진짜 심장보다 더 깊은 데서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막 이 자리를 막 사정없이 두드리는 소리로 막 그냥 막 패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막 패대기 치는 소리. 진짜 그래서 마치 자기가 소리통이 된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 소리가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딱 드러나고 보니까 모든 소리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다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나조차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산하대지가 다 이 안에 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온 우주의 소리가 다 여기 있고 온 우주의 형상이 다 여기 있고 온 우주의 존재가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죠. 내가 세상 속에 아주 작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헤아릴 수 없이 넓고도 깊은 세계가 이 안에 있구나라는 그 뒤집어짐.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세상 속에 시간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냐? 순간적으로 생각이 이 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공간의 구조에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도 오랜 세월 그렇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 생각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봐오던 그런 태도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일어나서 뭐예요? 일어나셔가지고 꼭 해야지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은 거. 눈 뜨는 것. 눈 뜨는 거요? 예. 아니, 그러니까 눈 떠서 뭐를 해야지 하루를 좀 개운하게 보낸 거. 양치요. 양치, 커피, 뭐 원두 커피 드셔요? 막 아메리카노, 캡슐 커피. 이제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캡슐 커피를 마셔야지. 너무 이게 아침이 시작된 것 같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어때요? 찝찝하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진짜 그 하루가 너무 뭔가 리듬이 깨진 것 같고 이상하죠. 근데 진짜 자연스러운 거는 뭐냐면 그거를 할 필요도 없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그 오랜 세월 커피 마시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노력이잖아요. 애써서 마음을 일으켜서 물을 끓이고 캡슐 그걸 넣고 이렇게 받아 농도도 조절하고 이거 얼마나 노력이 들어갑니까? 시간과 노력과 공력과 비용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게 안 하면 자연스럽지 않대 우리는. 이런 조작이 들어가야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이거는 조작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 안 마시면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거랑 우리가 딱 눈 뜨면서 분별이 일어나면서 시공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조작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 속성이. 그렇게 계속 봐왔어.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고 공간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세계가 시공간 속의 어떤 세계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게 거의 모두가 자동화되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조작이고 노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시공간성은 2, 3살 난 애한테는 없어요. 걔는 배워야 돼요. 엄마한테서 배워야 되고 선생님한테서 배워야 돼요. 유치원 가서 하는 게 다 그거예요. 맨날 시기에 도표 그려놓고 그거 얼마나 배울 때 어렵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개념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온 게 평생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식의 개념화, 그런 식의 어떤 필터.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그 개념이 순식간에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밖에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위치 지어짐, 그 다음에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게 다 배운 거거든요. 갓난 애기한테는 여기저기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산이 그 제자 향엄이 워낙에 책을 좋아해서 경전을 물으면 막힘없이 대답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져온 소식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중에는 화두로 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로 변했지만 그때 대화를 보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거 그거를 얘기해봐라 하니까 도저히 가서 적당한 책을 펼쳐서 적당한 구절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배운 거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타고난 게 뭐냐? 그럼 뭐냐면 아이들도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공부에 마음을 내서 법문을 들어서 이해된 거는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게 다 생각입니다. 생각 굴리기 이전에 분명한 게 뭐냐. 그래서 이건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일이고 간과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뭘까? 숨 쉬는 게 이겁니다. 숨 쉬는 게 이거고 이렇게 긁는 게 이거예요. 손을 드는 게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차를 마시면 이게 차가 이게 커피인지 뭔지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절로 이게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난다 해야 되나요? 이 차별 세계가 없다고 이렇게 마시면은 이게 저절로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것 자체를 잡으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거는 그 잡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직관적인 감이에요. 직관적인 감. 직접적인 거. 뭔지는 몰라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인지는 절대 몰라요. 부처도 몰라요. 천성인도 몰라요. 무엇인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잡을 수가 없고 개념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그냥 말하자면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이 자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느껴보세요.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냥 계속 세계가 창조되고 있죠. 여기서 세계가 창조되는 걸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냄새가 나는 것도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악취가 나는 것도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창조되고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이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요. 세계가 멀리서 창조되고 있지 않아요. 조물주가 저기 있지 않고 이거예요, 이거. 모양 없는 조물주. 한번 세계 창조해 보실래요? 봐봐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싹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오므렸다가 펼쳐졌다가 이게 일어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게 살아있죠, 이 자체가. 이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오케이. 박수. 살아있죠, 이거. 아니, 요거를 느껴보시라고 박수. 있죠, 이거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 심장이 뛰는 게 살아있다, 이건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벌써 벌어진 것이고 버스는 이미 떠난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이 현장 있잖아요. 이게 손가락만 이게 까딱까딱 해도 이거예요. 그래서 구지선사는 뭐 도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맛보라고.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맛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게 살아있잖아, 이게. 이게 뭐 심장이 뛰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먹만 쑥 내밀어도 되는 거 이거예요. 안 내밀어도 이게 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고정된 모습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 이거 고정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영화 보시면 딱 영화에 뭐 멈춰 있는 사물이 계속 멈춰 있는 필름을 돌려야지 멈춰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나요? 영화? 그렇지 않나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벽이 살아 있는 거예요, 벽이. 만약 이게 작동 안 되면 멈춰 있는 모습으로도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움직이는 모습으로도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살아있죠, 이게. 이거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이것을 증명하고 사물이 드러나면서 이걸 증명하고 망상이 일어나면서 이걸 증명하고 고통이 일어나면서 이걸 증명하고 통증이 일어나면서 이걸 증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는 행복한 자리, 즐거운 자리, 사랑스러운 자리, 고요한 자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고통스러운 자리, 망상이 일어나는 자리, 괴로운 자리, 슬픈 자리, 찢어지는 자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이거는 다 버리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중생의 습관이 뭔지 알아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법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 전혀 예외 없이. 전혀 차별 없이. 완전하게 평등합니다. 내 사정 절대 안 봐줘요. 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취사 선택하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찢어지는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똑같이 그게 진실의 본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거부함 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이 넓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내 사정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봐주는 그거를 여러분은 받아들일 넓이와 깊이를 갖고 계십니까? 생사를 해탈한다는 그거예요. 죽어도 진실이구나. 살아있는 것만 진실한 게 아니라 죽어도 진실에서 한치도 어긋나 있지 않구나. 그게 법이에요. 우리는 살려고 공부하죠. 잘 살아보려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최악으로 못 사는 것도 이 법을 벗어나 있지 않았다는 거를. 그걸 알고 잘 사시면 돼요.
일단은 그 정도의 넓이와 깊이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 사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바램으로 공부하면은 절대 큰 공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거는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걸 배제하고 바라는 게 이거는 내가 바라는 그 정반대까지도 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은 그거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 뭐냐?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시끄러움과 고요함 이거 다 똑같은 거라는 그 사실에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자기가 그 정도로 넓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좁은 나는 좋은 것만 원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고 아닌 건 버리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 아닌 것까지 다 이거라면은 여기서 해체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비 소리든 탁자 두드리는 소리든 아니면 욕하는 소리든 싸우는 소리든 뭐 포성이 울리든 뭐가 일어나든 똑같아. 절대 인간의 그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이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리도 이거예요. 층간 갈등 소음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 우는 소리도 이거고 개 짖는 소리도 이거고 뭐 환상의 소리도 이거고 꿈속의 소리도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신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좋은 생각도 이거, 좋지 않은 생각도 이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든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생각,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고통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든 그냥 이 자리예요. 그게 뭐 습관적으로 나쁜 생각만 일어나든 좋은 생각만 일어나든 이 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살아온 습관이 다른 식으로 생각이 발현되도록 작동되고 있을 뿐이지 몸에 밴 것들이. 근데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뭐라고 생각이 돌아가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들으면서 뭐 걸리는 거 있습니까? 뭐 납득이 안 되는 거. 생각이 돌아가는지 모르시겠어요?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네, 이건 이거 맞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 같아요. 생각에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거 맞아. 이게 저도 모르게 그래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이거야. 네. 이거야 라는 생각이 돌아가는 건 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소리도 뭐 생각도 이거 다 여기 이거야.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데 생각으로 제가 그 생각으로 맞다고 자꾸 제가 이렇게 매우 긍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런 건가요? 이거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야가 아주 좋은 화두예요. 이거야가 그거랑 똑같아요. 그 뭐 마삼근이라고 칩시다. 그 화두거든요. 이거야. 이제 보살님의 화두는 이거야가 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여기서 순식간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긋나고 있냐면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야에서 경계가 뭘까요? 아니에요. 이거야라는 소리도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경계에 맞죠? 그다음에 이거야, 이거라는 뜻도 경계죠.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가 맞는데 이거야에서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은데 보살님은 순식간에 이거야라는 뜻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안 맞는 거거든요. 모든 화두에서 안 통하는 게 다 그거예요. 이거야. 아무런 맛이나 뜻 없이 이거야 해보십시오. 이거야. 이거야가 아니라 그냥 이거야가 아니라 그냥 이거야. 힘 빼고 이거야.
이거라는 뜻이 없어요. 그냥 이거야. 아무런 뜻을 갖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야 해보세요. 뜻을 가지면 뭐 이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이거야 여기 이거야 여기에 안 통하는 건 그래도 이거야 여기 약간의 뜻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 마음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죠? 잘 알아요. 저 그 심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거야라고 막 거칠게 잡고 있지는 않은데 요거야라고 소심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에. 그것도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맛도 뜻도 없이 이거야. 아무 맛도 뜻도 없이 이거야. 이 해도 상관없어요. 이 하고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이 하고 있잖아요. 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살아 있지 않나요? 죽었습니까? 이가 살아 있죠. 무가 살아 있죠. 이 살아 있잖아요. 무 살아 있잖아요. 그 뭔지는 몰라요. 살아 있죠. 그 이 대신에 청주 해보세요. 아무 맛도 뜻도 맛 없이. 청주. 아무 맛도 뜻도 없이. 그게 무심이거든. 무심. 아무 맛도 뜻도 의미도 없이 청주. 여기 청주가 없습니다. 청주에는. 그렇죠? 청주 해야지 청주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청주 해야지 청주가 있는 건데 청주 하든 서울 하든 부산 하든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청주도 없어요. 이가 그런 거라. 이에는 이가 없어요. 그냥 다만 이럴 뿐이에요. 무, 청주, 서울, 부산, 똥막대기. 똥막대기가 이거예요. 똥막대기는 똥막대기가 없어. 아무 맛도 뜻도 없는 그냥 똥도 없고 막대기도 없어요. 똥막대기 하든 무 하든 이 하든 이거란 말이에요. 무, 이, 똥막대기 있죠. 이거 이렇게 활활 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용이니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용이라는 게 제 식의 표현이라면 이게 살아있다. 아이가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죽었나요? 있어요. 죽었나요 이거? 죽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도 살아있어야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죽는 장면도 이게 살아있어야지 죽음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에 앞서 있어 이게. 모든 거에 그래서 바탕이다. 요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계속 그 어떤 그 모양 없는 엔진. 그래서 옛날 선사가 기틀이라고 했거든. 모양 없는 기틀이 엔진이에요. 엔진. 기틀. 끊임없이 창조를 하는데 이것은 비어 있어요. 계속 창조를 하는데 그냥 이 말할 수 없어요. 뭔진 몰라. 근데 자꾸 창조되는 것을 보면 이게 죽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하는데 진짜 죽지 않은 게 뭐예요? 이게 죽지 않았지. 죽지 않았어요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는 게. 죽었어요 하는 게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죽지 않았잖아요. 죽었다 하든 죽지 않았다 하든 똑같아요. 청주하든 서울, 부산하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일 없이 손을 들어본다. 보입니까? 살아있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이게 있잖아. 이게 자유롭죠. 이게 막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걸리지 않잖아요. 이게 이 하나로 온 누리에 이 하나로 가득합니다. 다 이것의 표현들일 뿐인 거예요. 이것의 표현이에요. 다 이것의 표현이에요.
이 죽지 않은 것의 표현이 탁자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드러났다면 이 감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출발하고 여기서 다 사라집니다. 어떤 모양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궁금하면 한번 손을 들어봐. 일 없이 손가락을 움직여봐. 확인하고 싶으면 머리를 굴리지 말고 허벅지를 쳐봐. 진짜요. 이게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한 거라서 공부 처음에 체험하고 막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직접적인 자극이 확 이렇게 탁 생각을 끊어버리고 여기가 탁 실감나게 확인이 되죠. 지금 생각이 들어가면 아무리 허벅지를 세게 때려도 몰라. 그냥 고통이 심해도 몰라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아주 살짝 스쳐도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이것이 나와 세계를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것의 표현이고 이 세계의 모든 모습이 이것의 표현이에요. 나의 본성이 이것이고 세계의 본성이 이것이고 그러니까 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기서. 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법이고 요건 법이 아니다 할 게 없어요. 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 것도 없고 나만 취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실감이 나고 이해가 아니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실감이 나고 분명해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에 모든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여정. 집 나간 자식들 다 데리고 와야 돼. 집 나간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집 나갔다고 나가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그게 자기 마음의 분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이 원래 자기 이 당처라는 거를 자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이 집안 소식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중생제도라는 게 그거거든요. 금강경의 중생제도 그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중생제도가. 중생제도가 뭐냐? 내 밖에 이것 밖에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본래 이것이었구나라고 각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게 중생제도예요.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마음 밖에 뭐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따로 있지 않구나라는 이게 각이 되면 자각이 되면 밖에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때는 있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것임을 확인하면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제도. 그래서 중생을 제도해오고 보니까 모양만 있지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공이더라. 제도가 안 되면 색인데 제도가 되면 뭐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 그냥 색이라 따로 있는 어떤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 일이구나 라고 하면은 그 색이 공이고 이 공이 곧 색이라는 것이 저절로 안목이 열려요. 그게 중생제도지. 색이 공이 되는 게 중생제도가 아니라 색인 줄 알았는데 따로 있는 사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모습 색 즉 공이구나. 공 즉 색이구나 하는 게 중생제도입니다. 어떻게 중생제도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제도를? 이거지. 여기서 제도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됐고 이 자리라는 게 확 자각이 되는 게 중생제도인 거죠. 그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이거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본래 이 자리뿐임을 보게 하고 즉각적으로 여기에서 일이 없어지게 하려고 중간 다리처럼 설명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해도 그냥 이것이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거예요. 있는데 없잖아요. 없는데 있잖아요. 이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냥 이게 다 말이 필요 없죠. 한번 달마어록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웃으시면은 좋죠. 긴장 푸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공부. 심각하면 뭔가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안에 확 들어가서 대상 사물에 확 사로잡히는 느낌이라서 달마 혈맥론이 참 좋습니다. 이 보면 46쪽입니다.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고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다. 부처는 만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만약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서든 결코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곧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분별의 허공 속에 떨어져 어둡기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한다. 만약 만드는 일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반드시 자성을 본 연후에야 인연에 얽매인 생각이 쉬워지는 것이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도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어떤 사람은 인과를 무시하고 마구 악업을 짓고는 망령되이 말하기를 본래 공인이 악한 일을 해도 하물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무간 흑암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견해를 만들지 말라.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모든 법은 이제 드러나는 게 모든 법인데 이거 본래 청정하다 이거죠. 이게 뭐 오염돼 있지 않아요. 이게 현상은 절대 오염돼 있지 않는데 그렇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집착심이 뭔가 잔뜩 뭔가 들어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청정해요. 원래 투명해요. 현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이 투명한 것이 제 식의 표현이에요. 현상이 투명한 것이고 색즉시공이 공즉시색이다. 이게 다다 이거예요. 이게 법계다라고 하는 게. 근데 나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식의 이것의 본성이 이 청정한 본심임을 모르고 이 볼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컵인데 컵이라고 따로 아는 거는 이것의 본성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 컵인데 이것이면은 이게 컵이 청정한 겁니다. 오염돼 있지 않아요. 깨끗해요. 컵이 없어요. 여기에. 컵이 곧 공이에요. 컵이 곧 이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난 경계 확 빠지면 컵이 따로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이름을 떼보십시오.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상을 떼보십시오. 촉감을 떼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다 이거. 근데 이게 컵이 죽지 않았어. 청정해요. 컵이 청정해요.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는데 우린 닦는다고 진짜 시간을 보내잖아요. 기본부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깨달음 하는 이것일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없고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없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비었고 결과가 있는데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현상 그대로 공이다. 인과법이 즉 공이다 이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깨닫는다고 안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공이다 이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면 날아가겠죠. 깨닫는다고 돌멩이 던져도 안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던지는 것도 이거고 본래 비었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이겁니다. 그 원인이 이때 원인이 없는 것이고 결과가 이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불의의 실상인 것이다. 부처는 계율을 지키지도 않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고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부처 되겠다고 계율 지키고 선 닦고 뭐 정진하고 막 게으르지 않게 하잖아요. 혈명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부처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부처를 모르니까 자꾸 계율을 지키고 뭐 악업을 닦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부처가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계율을 지키고 계율의 어떤 구애를 받겠습니까? 진짜 부처가 여러분의 본래 면목 이거거든요. 이 깨어있음? 이게 무슨 선을 닦고 악을 짓지 않고 뭐 정진을 하고 안 하고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고가 있겠어요. 진짜 부처가 이건데 이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계율도 없고 정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부처도 없다. 부처도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다. 부처는 만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이게 뭘 만들겠어요? 이게 이 모양이 없는 게 뭘 만들겠어요? 이 인과가 없어요. 여기에. 마음에 머물러 부처를 본다면 용납되지 않는다. 이게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한데요. 단유주착 심견이거든요. 다만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과 견해가 있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는 만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과 견해가 있으면 용납되지 않는다.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견해가 있으면 용납되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진짜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에 빠지지 말라. 그게 뭐 진짜 부처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만약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결코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 뭐야? 자성을 보지 못하면 이거 공부 시작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만드는 일이 없다. 만드는 일이 없는 것이 부처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큰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분별의 허공 속에 떨어져 어둡기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쁨을 판별하지 못한다. 안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짓지 않는 것, 뭔가를 조작하지 않는 것이 부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술 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짓는 것도 술 취한 사람이고 짓지 않는다는 견해를 잡고 있는 것도 술 취한 사람이다. 조작하는 것도 술 취한 사람이고 조작하지 말아야지 하고 집착하는 것도 술 취한 사람이다. 그게 다 견해잖아요.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마라 하니까 조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내용에 떨어지면 헷갈려요. 조작해야 하지. 분명히 이거 조작하지 않는 거라고 경전에서 얘기했는데 그럼 조작하지 말아야지 하거든요. 진짜 경전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조작하라, 조작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1심. 조작하라 해도 이거고 조작하지 말라 해도 이것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막 조작하니까 그 조작을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조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조작하지 말라는 조작을 시키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냐 이것 잡았다가 이것 잡는 꼴이라 조작하니까 조작하지 마세요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조작하지 말라 하는 건 뭐야? 조작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 한마디도 빌붙어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다 경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짜 집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세간의 집착을 놓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법에 대한 공부하면서 들은 말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법상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도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무 소를 쳤다가 그 다음에 견적 발자국을 보다가 견우 소의 어떤 일부의 모습을 봤다가 득우 소 전체가 이렇게 딱 고삐에 잡힌 것처럼 드러나다가 그 다음에 모구 날뛰는 소를 이렇게 길들이다가 그 다음에 기우기가 소 등에 올라타고 가다가 그다음 망우존인 소는 있고 사람만 있고 그 다음에 인우구망 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인우구망 그 다음에 반본환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소는 법상을 얘기하는 법상. 처음은 그렇게 어떤 부분처럼 느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분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드러나면 부분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소가 남아있으면요. 그게 평생 자기를 붙잡는 말뚝이 된다고. 소를 놓아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놓아버리기는 어렵지 않아. 공부하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내가 잡고 있는 소가 있다면 잡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진짜 소는 잡힌 소도 잡고 있는 사람도 다 아우르는 전체성인 것이거든요. 요걸 놓지 못하면 절대 전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챙기고 있고 잡고 있는 그것조차도 망상이라는 거를 부분적인 어떤 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가 내면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챙기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뭔가 느끼고 있는 거. 그게 만약에 있다면 부분일 뿐인 거예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 법상을 완전히 놓아버려야지 그 잡고 있는 나도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소와 사람이 공히 그림자가 돼야지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은 이거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뭔가 자꾸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는 이게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게 대부분 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 세간에 대한 유혹은 별로 그게 허망하다는 게 금방 보이는데 이 너무도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는 이 깨달음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추구심이 금방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게 정밀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지 그게 환기가 되는 거는 다 틀렸다 이거.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인 것이지 자기를 아우르는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안의 분별을. 뭔가 따로 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다 망상이다. 자, 만약 만드는 일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반드시 자성을 본 연후에야 인연에 얽매인 생각이 쉬어지는 것이다. 이게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는 게 드러나야 진실로 쉬어지게 돼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되게 바쁜 거거든요. 고요한 척 바빠요. 되게 겉으로는 고요한 것 같은데 되게 그걸 유지하려고 바쁜 거예요. 근데 이게 탁 드러나면은 이게 마음 쓸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아줘서 진짜 쉼의 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게 돼요. 내가 미세하게 바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일 없는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분별해서 깨어나는 여정의 시작인 것이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도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얘기하고 있죠. 자성을 못 보고는 불도 절대 못 이뤄. 그럼 공부도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과를 무시하고 마구 악업을 짓고는 망령되이 말하기를
본래 공인이 악한 일을 해도 허물이 없다고 한다. 이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과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업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업을 받는 그거를 무시하고 악업을 짓고는 망령되이 말하기를 본래 공인이 악한 일을 해도 허물이 없다고 한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본래 공인이 악한 일을 해도 허물이 없다라는 법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이게 법상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공부 과정 중에. 본래 공이죠. 악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이 본래 공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깨닫는다고 해서 이 현상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색즉시 공인, 이 꿈과 같은 세계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때리면 아프고, 나쁜 일을 하면 그런 결과를, 죄를 받아요. 근데 때릴 때나 아플 때나 나쁜 일을 할 때나 죄가를 받을 때나 공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 어떤 인과적인 흐름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에서 이렇게 면제가 되지 않아요. 면제부가 아니에요. 현상적인 그 인과룰, 법, 규칙은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실수로 뭘 사고를 치게 됐어요. 교통사고가 났어. 사람이 크게 다치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도 닦았고 이제 깨달음이 열렸으니까 이제 감옥에 안 갈까요? 아니에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벌을 받아도 공하다는 거는 달라지지가 않죠. 스스로는 알죠. 모양은 다 인과적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안목이 서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혀 어떤 상황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다 색즉시 공인, 실상은 달라지지 않는데 세계 인연에 공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이 안목이에요. 세계 인연은 세계 인연대로 흐르고 공은 한 점도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거야. 공이 세계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질서에. 절대 공이 세계 질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해요. 공이 세계 질서에 개입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부를 하니까 화가 나는데 참아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참으면 병됩니다. 그럼 화 내면 그 사람 되게 마음 다치고 아프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 공부된 사람이 화라고 해서 별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또 달라요. 이게 모든 화가 이것임을 알고 화를 내는 거랑 따로 있다고 화내는 거랑 좀 달라요. 그게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 반복적으로 평생을 끄집어내서 화내지 않게 돼요. 그때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것이 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저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다 그때뿐이라. 그냥 이것뿐이라. 그냥 뭐가 되든 이것뿐이고 막 소리 질러도 뭐라고 해서 막 화가 났어요. 경찰이 막 달려와서 데리고 가. 그럼 철창에 들어가도 그것뿐이라 그냥.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그게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이게 설명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인연이 그러하여 자기가 살아온 인연에 따라서 이게 그 순간에 그게 표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이라는 거는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제약이 제시되진 않아요. 그거에 인연 따라 흘러가는데 그 모든 행동이
이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었다라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비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법상이에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갖고 자기 삶을 합리화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법을 갖고 자기 삶을 제약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법은 절대 자기 인연적인 삶에 끼어들어서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법은 입이 없기 때문에. 법은 입이 없어요. 법은 말이 없어요. 엎어치든 잡아치든 똑같아. 말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야. 그럼 돛 닦는데 이렇게 해도 돼? 그건 법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지. 에고의 말이지. 법은 정멸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거예요. 그건. 아무 말이 없어요. 완전히 말이 끊어졌어요. 완전한 침묵이에요. 속삭임이 없어요. 그냥 이래.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냥 이런데. 그래도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막힌 거는 또 뚫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물결의 차원에서의 말인 것이지 아무리 물결이 어떤 모양이 되든 물인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법을 갖고 공의라는 말 갖고 자기 삶을 제약하지도 말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다 법상입니다. 그게 안목이야, 안목. 화가 나요. 화내. 그 대신에 결과를 받으면 돼. 근데 아주 놀부심보야. 화는 내고 싶은데 그 결과는 받기 싫은 거. 그 화는 내고 싶은데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화내고 나쁜 사람으로 살 것이냐? 화를 참고 병이 나면서 착한 사람인 척 살 것이냐? 근데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대부분의 이유가 괴로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막 이게 가두어졌던 것이 막 나오고 있는 느낌. 그 이전에는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억압시켰던 것들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게 나오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 있잖아요. 어르신네들 몇십 년 전 얘기를 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그냥 나오고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게 안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이별하려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오랜 세월 이렇게 갇혀 있던 것들이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이게 딱 드러나면은 이 자타의 분별이 약화되면서 분별이 강할 때는 이게 이 영역이 되게 가두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막 억압시키는데 이 힘이 약화되면서 뭔가 이 사이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되면 공부가 계속 진전되다 보면은 그냥 이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린 듯한 인상이 들어요.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일 수 있다. 경험을 이렇게 지나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법의 상을 갖고 자기 삶을 규정하는 건 다 법상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절대 법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거는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이건 아무 말이 없어요. 모든 말 이전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안목이 분명해져야지 이제 스스로 알아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무간 흑암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본래 공이니까 악한 일을 해도 된다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 공부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없을 때는 그래도 인과법의 질서를 지켰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과를 다 무시하고 법에도 어두워.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져야죠. 세상에서도 해악이 되고 공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이전에는 그래도 세상에 해악은 안 돼서 이런 법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잘못된 지견에 떨어지면 이상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스스로 잘 보셔야 되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자기 혹여 공부라는 것, 법이라는 걸 갖고 자기 삶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자기 행위를 제약하지도 마시라. 법은 자기 삶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단지 어떤 일이 펼쳐지든 이것인 것만은 변함이 없는 것이야. 묵묵히 모든 걸 비추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견해를 만들지 말라. 네, 어떠한 견해도 만들지 마십시오. 이러한 견해는 견해 중에서도 아주 나쁜 견해고 다른 견해조차도 만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입이 없거든요. 법에는 입이 없습니다. 법은 말이 없어요. 소음이 없어요. 이 소음이 다 끊어져서 진짜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소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법상이 남아있는 거라서 이러쿵저러쿵 속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막 강요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별을. 예,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